지방대 주재 회장 딸이라고 감히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한빛그룹 대강당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500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28살 신입사원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회장의 친딸이라고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48세 오상진 부장은 끝까지 그녀를 지방대 출신이라며 무시했죠. 과연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30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연은 어떻게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게 된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면접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한빛그룹 본사 42층. 최종 면접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10명의 지원자들은 각자 손에 든 자료를 훑어보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토익 980점이에요. 키가 큰 남자 지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대 경제학과에 CPA까지 땄어요. 회계법인에서 3년 경력도 있고요. 옆에 앉은 여자 지원자도 지지 않겠다는 듯 대답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고대 경영학과인데 해외 연수도 다녀왔어요. 지원자들의 자랑 섞인 대화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김서연은 작은 몸을 움츠리며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8살 서연의 정장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밤새 다림질해 준 것이었어요. 구두도 몇 번이나 닦아서 반질반질했지만 굽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외운 경제 용어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순 이익률 같은 단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옆자리 지원자가 서연의 수첩을 보며 말했어요. 네, 조금요. 서연은 작게 대답하며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감동대학교요. 아, 그렇구나.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차 면접 합격자 명단 발표할 때 제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서연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면접관의 부름이 왔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장을 차려입은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여성, 재무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그리고 임원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었어요. 그중 맨 끝자리에는 회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맨 끝자리 남성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서류를 보거나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분만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으니 면접관들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의 질문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실함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요. 서연이 답변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끝자리에 앉은 장도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60세인 그는 30년 동안 쌓아온 냉철함으로 무장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습관이 왜 이렇게 낯익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네요. 재무팀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어요. 네,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서연이 답변할 때 또다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장도훈은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빛그룹은 공정한 채용으로 유명하잖아요. 출신보다는 실력을 봐주신다고 들었어요. 서연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서 서울 회사에 적응할 자신이 있나요?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고개 기울임, 왼쪽 귀를 살짝 가리는 듯한 자세. 장도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병원 진단서와 함께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토익 750점이고요.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도훈은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면접이 끝나고 서연이 나간 후 면접관들이 평가를 시작했어요. 학력은 좀 아쉽네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인사팀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재무팀장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해 보이긴 해요. 답변도 진솔했고요. 그래도 한빛그룹 수준에는 좀. 장도훈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서연의 고개 기울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죠. 장도훈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 습관이 계속 맴돌았어요.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장도훈은 개인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만난 지원자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유독 김서연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아이만 계속 생각나지? 그날 밤 장도훈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재 깊숙한 서랍을 열어 오래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기록이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김서연,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진단명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저하. 소견 소리를 들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을 수 있음. 진단서의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계산해보니 김서연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장도훈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연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여인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얼마 후 출산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미정아,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날 밤 장도훈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서연은 기쁨에 겨워 작은엄마 김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됐어요. 한빛그룹에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서연이가? 전화기 너머로 김정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6세인 정자는 조카를 친딸처럼 키우며 평생을 바쳐왔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고생 많았다, 서연아. 이제 좋은 회사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김정자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았지만 작은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장이랑 구두 새로 사야겠어요. 그럼 내일 같이 쇼핑 가자. 우리 서연이 첫 출근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비싼 백화점은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괜찮은 정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때? 김정자가 검은색 정장을 들어 보였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첫 직장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국 정장 한 벌과 구두, 가방까지 장만했습니다. 김정자는 평생 모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서연의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직장인 같았어요. 잘 다녀와, 서연아. 첫날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한빛그룹 본사에 도착하니 다른 신입사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어서 서연은 조금 위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감동돼요. 아, 역시나 미묘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인사팀장이 회사 소개를 하고 각종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각자 배정된 부서로 가시겠습니다. 서연은 재무본부로 배정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무본부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이군요. 부장실에서 나온 오상진이 서연을 맞았어요. 48세인 오상진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김서연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나? 감동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오상진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감동대? 아, 지방대구나.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다른 신입들은 다 스카이 출신인데 말이야. 오상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일은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실수하지 말고 열심히 해. 오상진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사원 자리는 저기예요. 선배 직원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신입들은 창가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서연만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불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저 비밀번호를 모르겠는데요. 아,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보네. 전산팀에 연락해봐요. 전산팀에 연락하니 오후에나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서연은 할 일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기수 신입사원들이 모여 식당으로 향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우리는 약속이 있어서요.
네, 그렇구나. 우리는 먼저 가볼게요. 결국 서연은 혼자 늦은 점심을 먹게 됐어요.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내세요, 아가씨.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청소를 하던 60대 아주머니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작게 인사했어요. 첫날이라 힘들죠?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네, 괜찮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갔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오후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3분기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이 뭔가요? 글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복잡한 재무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저 신입 왜 저래? 이상하네, 목이 아픈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중 좀 하세요. 오상진이 서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오상진이 서연을 불렀어요. 김사원, 잠깐 와봐. 네. 이 자료들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서로 만들어. 책상 위에 쌓인 건 복잡한 결산 자료들이었어요. 신입이 혼자 하기에는 벅찬 분량이었습니다. 이거 다요? 왜 못하겠어?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 신입은 이런 걸로 배우는 거야. 서연은 대답했지만 막막했어요. 동료들은 이미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으실래요? 한 동료가 다른 신입들에게 물었지만 서연은 빠져 있었어요. 김사원은 일이 있나 보네. 네, 먼저 가세요. 결국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게 됐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청소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첫날부터 야근이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는 서연과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만 남았어요. 집은 멀어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정도요. 이 시간에 버스가 있나? 막차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빨간 눈으로 답하며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마침내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꼼꼼히 검토하고 또 검토한 뒤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차는 이미 끊어져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첫 월급도 받기 전인데 택시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어요. 김정자가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니? 첫날이라 할 일이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김정자가 서연의 지친 얼굴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출근해서 보고서를 오상진 책상에 올려놨어요. 오상진은 출근해서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내가 한 거야?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어요. 데이터 분석도 정확했고 결론도 명확했습니다. 오상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신입이 이 정도 퀄리티의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어요. 다음엔 더 빨리 해. 신입이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몇 개 있네. 더 꼼꼼히 검토하고. 사실 오타는 없었지만 오상진은 트집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상진의 악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서연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오상진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김사원, 이 자료 오늘 중으로 입력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추가로 업무가 계속 쌓였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의 3배는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부장님, 김사원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입은 이런 걸로 배우는 거야. 처음에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 오상진은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김사원, 점심 안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같이 가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국 서연은 매일 혼자 늦은 점심을 먹게 됐어요.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김사원도 같이 가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기뻤어요.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오상진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자, 건배. 모두가 술잔을 들었어요. 김사원, 술 마실 줄 알아? 조금은 마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나랑 한잔 해봐. 오상진이 소주를 따라줬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받아서 마시려는데 오상진이 말했어요. 야, 그런데 너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감동돼요. 아, 지방대구나. 여기 다른 사람들은 어디 나왔는지 알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김 과장은 서울대, 박 대리는 연세대, 이 사원은 고려대. 오상진이 일일이 학교 이름을 나열했어요. 이래서 학벌이 중요하다니까. 김사원, 너도 인정하지? 저는 출신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력?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지. 오상진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선배가 말렸지만 오상진은 술에 취한 척 계속했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야, 벌써 가게? 회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서연은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엄마 김정자였습니다. 서연아, 어디니? 늦네. 엄마. 서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니. 목소리가 이상해. 회사에서 조금 힘들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엄마가 여기 있잖니. 김정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제 회식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이 났나 봤습니다. 김사원 예민하네. 회식 자리에서 나가버리다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중요한 이사회 보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상진의 지시로 분기별 매출 분석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 이사회에서 발표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어요. 매출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그래프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맞게 한 거지? 네, 3번 검토했습니다. 서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그래, 믿고 있어. 오상진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상진은 몰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만든 자료의 핵심 수치를 몇 개 바꿨어요. 15%를 12%로 증가를 감소로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인쇄본만 확인했기 때문에 조작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장도은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상진이 발표를 시작했고 서연은 옆에서 자료를 설명했어요.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여기 수치가 이상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매출이 12%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틀렸네요. 실제로는 감소했는데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임원도 지적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자료를 뒤적였어요. 분명히 확인했던 자료인데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못하나?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장도은 회장은 단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고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특별한 습관, 왼쪽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사회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장도은이 말했어요. 회장님, 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 계속하죠. 이사회가 끝난 후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원본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상해.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은 분명히 맞는 수치였어요. 15%가 맞고 증가가 맞았습니다. 오상진 부장님, 제 자료가 바뀐 것 같은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실수한 거지. 오상진은 시치미를 뚝 뗐어요. 하지만 원본 파일은 분명히 원본을 잘못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저는 분명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오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오상진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또 회식이 있었어요. 이사회 실수에 대한 뒷수습 참모인 자리였습니다. 김사원 때문에 오늘 난리 났네. 회장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술자리에서 오상진의 본심이 더욱 드러났어요. 일에서 지방대는 안 된다니까. 오상진이 술에 취한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기본도 안 되어 있어. 데이터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상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은 되어야지. 서연은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또 도망가네. 이래서 정신력도 약해. 오상진의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서연은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만든 원본 자료는 정확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정자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언제 와? 지금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언제부터 널 모르나. 김정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 우리 서연이가? 네, 중요한 발표에서 틀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럴 리 없는데. 너는 그런 실수할 아이가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맞게 했는데. 혹시 누가 방해한 건 아니니? 김정자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장도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습관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그는 다시 서랍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나이, 습관, 그리고 성씨, 이름까지. 장도우는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신입사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도우는 예년과 달리 직접 결과를 검토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보시겠다고요? 인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신입사원들 건강 상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에서 가져온 검진 결과 서류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장도우는 하나씩 넘기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상민, 김태우, 박지영. 신입사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모두 건강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서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어요. 청력 검사 결과 좌측 청력 50% 미만, 우측 정상. 소견 좌측 중이염 후유증으로 추정.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장도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곧장 개인 금고에서 30년 전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랗게 바랜 진단서에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명 김서연,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진단명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저하. 청력 검사 결과 좌측 50% 미만, 우측 정상.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거의 똑같았어요. 장도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면접장에서 본 고개 기울이는 습관까지 생각하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치했어요. 장도훈은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연인 미정이 출산하던 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 앓았던 중이염. 의사가 그랬지.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때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은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 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김정자. 미정이 여동생 이름이 정자였는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장도훈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김서연 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관계, 성장 과정, 그런 것들 말이에요. 비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장도훈은 회사 숙소 근처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 앉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9시쯤 서연이 늦은 퇴근길에 나타났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저렇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다니. 장도훈은 오상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듣기 위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도훈은 차에서 내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연이 길을 건널 때도 같은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버스가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까지. 틀림없어. 저 아이가 바로.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김서연 사원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작은 엄마 김정자 씨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김정자? 네, 현재 56세이고 서연 씨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네요. 주소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계십니다. 장도훈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김정자는 분명히 미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씨가 혼자 키웠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일은,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장도훈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져봤습니다. 30년 전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였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넘겨보니 미정과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대학 축제, 여행지, 결혼 준비 과정까지. 그 사이에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장도훈, 그리고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정자와 함께 1994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자가 바로 그 정자구나. 사진 속 정자는 지금의 김정자와 닮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특유의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정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도훈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과 확실하지 않은 추측만으로는 위험했어요. 그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일상을 조금 더 지켜보며 확신을 가져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장도훈은 틈틈이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식당에서 서연이 동료와 대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습관을 확인했어요. 소리가 작거나 중요한 말을 들을 때면 어김없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건 분명히 청력 때문이야.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장도훈은 우연을 가장해 서연 근처를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해요. 장도훈이 답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순간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정이와 닮았어. 특히 눈가의 주름과 미소 지을 때의 표정이 30년 전 연인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상진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도훈은 이를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참고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오상진이 서연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김사원, 어제 만든 자료가 어디 있어? 컴퓨터에 저장해뒀는데요. 없는데? 서연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또 실수했네.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오상진이 타박했지만 서연은 분명히 저장했다고 확신했어요. 백업 파일은 없어?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 있어서 복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장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상진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보안팀장을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오상진 부장의 행동을 조사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 방식, 부하 직원 관리, 그런 것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장도훈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말 오후 서연은 작은 엄마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김정자는 조카를 반갑게 맞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 뺨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김정자가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고마워요. 둘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네. 김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나?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벌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김정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김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그리워져요. 서연아, 다른 사람들은 힘들 때 부모님께 기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김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잠깐만 있어. 안방으로 들어간 김정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서연아, 사실 너한테 줄까 말까 고민했던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줘도 될 것 같아. 김정자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통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내 부모님에 관한 거야.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보니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언니, 내 엄마고. 김정자가 말을 멈췄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랐어요. 신문에서 본 장도훈 회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 혹시, 서연아. 김정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때 편지 한 장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노랗게 바른 편지지에는 정성스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거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널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내 귀가 불편해도 주눅 들지 마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아빠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편지 맨 아래에는 아빠 장도훈이라는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 제 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 아버지는 지금 너와 같은 회사에 있어. 같은 회사예요? 한빛그룹 회장이 바로 내 친아버지야. 서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을 지켜보던 회장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마도.
너를 보고 뭔가 눈치챘을 거야. 김정자는 3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너희 아버지와 엄마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지. 그럼 왜? 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두 사람 다 너무 어렸어. 아직 대학생이었거든. 김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지. 너 때문에라도. 그런데요? 내 엄마가 출산 과정에서 큰 출혈이 있었어. 그리고 김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충격이 너무 컸어. 갓난아기인 너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키우게 된 거군요. 처음에는 임시로 맡기는 거였어. 나중에 아버지가 안정되면 데려가기로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어. 너를 보면 내 엄마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다고 했지. 김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게 됐어. 친딸처럼. 엄마.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분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시고 가끔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도 하셨지. 정말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오셨어? 물론 너는 몰랐지만 서연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중학생 때 내가 아프다고 연락드렸을 때는 병원비까지 다 내주셨어.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 김정자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돌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장도은의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애틋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너를 놓아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그분도 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시지 않을까요? 아마 이미 눈치채고 계실 거야. 내 습관이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귀가 불편해도 주눅 들지 마라. 아버지가 자신의 청력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니까. 이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서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직접 회장님께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도착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잘못 생각한 거라면? 만약 회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점심시간까지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회장님께 뵐 수 있을까요?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의 간절한 표정에 비서도 어쩔 수 없이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김서연 사원이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장도은은 잠시 놀랐지만 곧 답했어요.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세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장도은이 서연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장도은은 사진과 편지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장도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혹시 회장님의 서연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자신의 글씨, 자신이 쓴 문장들이 선명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30년 전 새벽에 홀로 써내려간 그 편지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장도훈이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그래 서연아. 내가 내 아빠야. 장도훈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서연도 장도훈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두어서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작은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두 사람은 차분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면접 때부터 알아봤어. 내 습관을 보고 말이야.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30년 전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거든. 청력 때문에 고개를 기울일 수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신 거군요.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확실해졌지. 장도훈이 서랍에서 30년 전 진단서를 꺼내 보였어요. 똑같더라. 청력 수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어. 서연은 신기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똑같네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장도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너무 어렸거든. 22살에 갑자기 아빠가 된 거야. 작은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항상 궁금했어. 정말요? 응,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정자 씨가 오셨는데요. 정자가 왔다고?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도훈과 서연이 서로 바라봤어요. 같이 올라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정자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훈 씨, 정자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정자야. 장도훈이 먼저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어요.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뭘 그런 말을. 우리 서연이인데. 김정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고마워.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과분한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다 해줬잖아. 김정자는 3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혼자 키우기가. 힘들긴 했죠. 하지만 서연이가 워낙 착해서. 고생 많았어. 세 사람은 서로 안으며 울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서연이가 아빠를 찾았으니까. 김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도훈은 서연이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들었어요. 오상진이 그런 짓을 했다고? 장도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자료를 바꿔치기 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 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안 돼.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힐 순 없어. 장도훈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하지만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장도훈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무엇보다 내가 당당해져야 해. 아빠, 30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까지 괴롭힐 순 없어. 장도훈은 비서를 불렀어요. 감사팀장을 당장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곧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오상진 부장을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질, 업무 방해, 자료 조작, 모든 걸 다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증언도 받아보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나간 후 장도훈이 말했어요. 전 직원 앞에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발표할 거야. 서연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 해. 김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서연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해? 그날 오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하나둘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사원, 오상진 부장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무슨 증언 말씀이세요?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말을 아꼈던 직원들도 점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상진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어떤 식으로요? 학벌로 차별하고 업무를 몰아주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김서연 사원한테 특히 심했어요. 한 명이 말하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어요.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이사회 자료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김서연 사원이 만든 원본은 정확했는데 발표용은 틀려 있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제가 미리 확인해 봤거든요.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어요. 오상진의 갑질은 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상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갑자기 감사팀이 나를 조사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팀에서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오상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실로 향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감사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서연 사원에 대한 업무 지시 내역을 보겠습니다. 네. 다른 신입사원들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시킨 것 같은데요. 오상진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다른 사원의 3배가 넘는데요. 그건 그리고 이사회 자료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원본 파일과 발표 자료가 다르더군요. 오상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여러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사관이 증언서들을 내밀었어요. 이것들 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상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증언서들을 훑어봤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장도훈은 전 직원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네, 회장님. 무슨 발표가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장도훈은 서연과 김정자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긴장되니? 조금이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요, 아빠.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에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왜 갑자기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거지? 감사팀이 며칠째 조사하고 있잖아.
오상진 부장 때문인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무대 위로 장도은 회장이 올라왔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강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도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그 전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도은이 손짓하자 서연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직원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재무본부 김서연 사원입니다. 박수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장도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김서연 사원은 바로 제 딸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웅성거림. 뭐라고? 회장님 딸이라고?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오상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겹게 살아온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어요. 잠깐만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제가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박수가 더욱 크게 터져나왔어요. 진정성 있는 서연의 말에 직원들이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감사팀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번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상진 부장의 갑질과 업무 조작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오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학벌 차별, 업무 방해,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됐습니다. 감사팀장이 증거 자료들을 들어보였어요. 특히 김서연 사원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오상진에게 쏠렸어요. 이사회 발표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상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에 따라 오상진 부장은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장도은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잠깐요. 오상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시죠. 지방대 주재의 회장 딸이라고 감히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오상진의 마지막 말에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방대 주재라고요? 장도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제 딸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 그게 당신이 함부로 할 이유가 됩니까? 그건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필 규정이다. 한 직원이 외쳤어요. 맞아요. 당연한 처사예요.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어요. 지방대가 어때서요? 실력이 중요하지. 오상진 부장이 너무했어요. 오상진은 사면 초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장도은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오상진을 에스코트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지방대 주재에.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런 사람이 부장이었다니.
오상진이 강당을 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됩니다. 장도은의 선언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학벌 차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계속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어떻게 버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청소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도 축하해줬어요. 우리가 봐도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였네. 고생 많았어, 서연아. 감사해요. 그동안 위로해주셔서. 오상진이 떠난 재무본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 그러게, 눈치 안 보고 말이야. 새로 부임한 부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김서연 사원,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실력으로 평가받을 테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장도은과 서연, 김정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 서연아. 고마워요, 아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 30년 만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김정자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네, 엄마.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연은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김서연 사원, 이번 프로젝트 맡아보시겠어요? 새로운 부장이 중요한 업무를 맡겼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서연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김서연 사원을 대리로 승진 발령합니다. 축하합니다, 김 대리님.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서연은 감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고마워요. 승진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서연은 차분히 말했어요. 먼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작은엄마 김정자님께 감사드려요. 객석에 앉은 김정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저를 찾아주신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도은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무엇보다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서연은 회장의 딸이 아닌 실력 있는 김서연 대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후배 사원이 서연을 찾아왔어요. 대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도 지방대 출신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왜요? 어느 대학을 나왔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서연은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줬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위축됐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실력으로 보여줬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을 얻었어요. 대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회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학벌이나 출신보다는 실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러게, 공정해진 것 같아.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좋지.
신입사원들도 더 이상 학벌로 위축되지 않았어요. 김 대리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존경해요.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서연을 괴롭혔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갑자기 왜요?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비겁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서연은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럴게. 고마워, 서연아. 주말에 장도훈, 서연, 김정자는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정아, 서연이를 데려왔어. 장도훈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 가족이 됐어요. 걱정 마세요. 김정자도 조용히 합장했어요. 언니, 서연이 잘 키웠지? 이제 아빠가 찾았으니까 안심해. 오랜 세월 혼자 감당했던 책임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고마웠어, 미정아.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장도훈도 고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어요. 아빠, 작은엄마도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정자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장도훈은 김정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 누나.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뭘 그런 소리를. 가족인데. 김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자 누나 모실게. 괜찮아, 도훈 씨.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장도훈이 차를 끓이고 김정자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장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서연은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김 대리, 이 프로젝트 큰 건데 괜찮겠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해보겠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길게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서연의 능력은 다시 한번 입증됐어요. 역시 김 대리야. 정말 대단해. 칭찬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겸손했어요.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퇴근길에 서연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버스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작은엄마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도 안전히 도착했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김정자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장도훈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 좋아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서연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30년 전 아버지가 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내 귀가 불편해도 주눅 들지 마라.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니까.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웃으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를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세상. 서연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